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2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2스푼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선영씨,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시험 잘 봤나요? 아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답안지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아휴, 왠지 저번 학기보다 성적이 내려갈 것 같아요. 저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쉽겠네요. 그래서 시험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답니다. 이번에는 꼭 장학금을 타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장학금이요? 네,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매번 부모님에게 받기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다니 마음이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 시험은 선영씨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 거예요. 힘내요. 네,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야죠. 민영씨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마워요. 네, 더불어 동아인 여러분들도 이번 시험에 아쉬움이 남더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출발한 내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했던 너의 꿈들이. 민영씨, 오늘의 사연은 어떤 동화인가요? 동화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영씨는 동화 인어공주, 눈의 여왕, 미운오리 새끼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글쎄요. 안데르센 아닌가요? 민영씨가 말한 모든 동화의 작가가 안데르센이잖아요. 아, 역시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바로 선영씨가 말한 안데르센의 동화 중 하나인데요. 어떤 동화인지는 우리 사연으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불쌍한 제 처지 때문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이 늦게 끝난 거야? 오늘 성냥 다 팔아야 하는데. 이러다가 오늘 분량 못 채우겠다. 저 있잖아.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는데 혹시 올 수 있니? 저번 파티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놀자.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미안해. 다음에 보자. 며칠 뒤. 요즘 성냥도 잘 팔리지도 않고 곧 학비도 내야 하는데 끝까지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네.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우울하게 해. 무슨 걱정 있어? 걱정 있으면 학교 끝나고. 아니야. 나 괜찮아. 고민 없어. 그리고 어쩌지?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미안. 몇 달 뒤. 성냥 파는 것도 이제 지친다. 다른 물건이라도 팔아봐야 하나? 오랜만에 보네. 안녕. 저기 친구가 있어서 난 먼저 갈게. 네,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곁에 다가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냐고요.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계속 성냥을 팔아야 하는데. 혼자인 저는 오늘도 외롭네요. 오늘의 사연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혼자가 되어버린 성냥팔이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스트레스. 화가 나 왠지 내맘 깊숙이 꼭 감춘 말이 떠올라. 머리를 맴도는 널 딱 쏘는 한마디 내뱉지 못한 나답지 않게 널 둘러싼 모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오늘의 사연은 안데르센의 동화 중 하나인 성냥팔이 소녀였군요. 네,
선영 씨는 이번 성냥팔이 소녀의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사연에서 성냥팔이 소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혼자가 되잖아요. 그 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값 등록금 정책이요? 대학 등록금이 반값으로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반값 등록금이란 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도입하고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소득 연계 맞춤형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 저도 학기 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는 줄은 잘 몰랐네요.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러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요즘에는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줄여주는 정책인데 어째서요? 그 이유는 이를 체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시행 방안은 실제 등록금과의 차이와 전체 대학생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학금 수혜자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쉽게 이 방안을 느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소득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원 때문인데요. 교육부 설계에 따르면 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경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63%를 경감받는 4분위까지만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4분위까지의 학생만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많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외에는 연 480만 원까지로 묶인 장학금 상한선 문제가 있는데요.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사회계열조차 평균 등록금은 연 640만 원이고 의학계열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100% 받더라도 반값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학생 80% 이상은 사립대에 다니고 있잖아요. 만약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반값 등록금은 2분위까지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등록금의 납부 횟수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만약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분할 납부 시스템을 정확히 학생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됐으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익명이요? 도대체 누가 보낸 사연일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우리 노래부터 듣고 와요. 솔루션스의 Do It. Hey ho 잠든 것이 머리 위로 어느새 태양은 날 비추고 Wake up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어느새 발걸음을 맞추고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가 성냥을 파는 길을 매일 지나는 행인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성냥팔이 소녀 때문인데요. 아, 추워.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저기 아주머니, 성냥 한 갑 필요하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성냥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자애가 성냥을 다 파네. 아,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가야지. 며칠 후. 오늘은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지? 비가 오니까 날씨가 더 추워졌네. 저녁에는 따뜻한 스프를 해 먹어야. 괜찮니? 여기에 왜 이러고 있어? 아, 성냥을 팔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요. 저는 괜찮아요. 성냥 다 젖어버렸네. 오늘 팔아야 하는데. 빨리 바꿔야겠다. 저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니 얘, 이 우산이라도 가져가요. 아유, 뭐가 저렇게 바쁜 거야. 몇 달 후. 오늘은 없나? 하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성냥을 팔겠어. 어우, 냄새. 무슨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지? 그때 성냥 팔던 그 애 아니니? 근데 왜 담배를 가지고 있는 거니? 아,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나 알아?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아는 척하네. 아, 담배 다 폈네. 내 담배가 어디 있지?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성냥을 팔던 그녀는 담배에 찌들어 몇 달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마 팔던 성냥으로 담배를 어떻게 피게 된 것 같은데. 어휴, 성냥팔이 소녀가 걱정이 되네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성냥팔이 소녀의 흡연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영씨, 두 번째 사연 어땠나요? 첫 번째 사연을 들었을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사연을 보낸 분이 왜 사연을 보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냥팔이 소녀의 흡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요? 흡연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좁은 골목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을 지칭하는 담골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네, 민영 씨가 말한 대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OECD의 통계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청소년 평균 흡연율이 37.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OECD 회원국의 청소년 평균 흡연율이 25%니까 정말 높은 수치네요.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안 좋지 않을까요? 청소년기는 아직 장기가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흡연은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요? 한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차 안이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으로 어린이들의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부모의 간접흡연으로 니코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가 약 5%에 달했다고 하네요. 5%나요? 간접흡연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니코틴에 중독된 아이들은 우울감이 생기고 수면장애, 짜증, 집중력 저하, 식욕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이 정말 무서운 것이었군요.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는 금연치료제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어린이들에게서 니코틴 의존 증상이 나오는 일은 사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맞아요. 사회에서 꼭 다루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접흡연을 하도록 만드는 흡연자들이 변해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민영 씨 말처럼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흡연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잘 시행돼서 많은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네플의 살아있는 너의 밤. 오늘 어쩌면 너를 어딘가에 묻고 올지도 몰라. 너의 밤이 모자랄 만큼 먼 곳으로 데려갈게. 깊숙이 박힌 네 손. 민영 씨, 벌써 동화 두 스푼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1부에서는 성냥팔이 소녀의 사연에 맞추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말해보고 2부에서는 행인의 사연에 맞추어 흡연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화인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 양혜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